서독의 첫 총리였던 아데나워도 한 표 차이로 당선되어서 서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독까지 이루어냈는데 아마도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 있습니다. 뭐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오만과 위선에 대해서 심판한 바 있는데 그걸 우리 정치권이 다 환골탈태를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안 바뀌고서는 야당 혼자서는 이게 뭐 박수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당대표 치랑 경선을 거쳐서 이렇게 바꾸겠다는 분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로서는 기대하는 편입니다. 기대해서 같이 바꾸기를 바라고 뭐 야당 의석이 작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당이 오히려 180도 가까운 그 무소불위의 의석 분포 절대 반지에 비유할 만한 그걸 갖고 너무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야당 혼자서는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는 국정의 어떤 위기 상태, 벼랑끝 상태까지 왔었는데 이제 좀 여당의 기조를 바꾸어서 또 당대표의 지금 당선자, 지금 송영길 대표가 밝힌 바 있지만 첫 행보도 상당히 이전 대표들이랑 좀 다른 행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여야 간의 새로운 협치를 이룰 수 있는 큰 분기점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런 희망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방금 전에 야당으로서 오늘 현충원 참배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참 송 대표의 첫 행보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 외교 안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해서는 이게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행보를 보여주셨다 생각하고 특히 이제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는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필리버스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대부분의 의원이 반대했던 한미 FTA를 찬성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을 찬성했던 분이고 그게 이제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사안인데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송영길 대표 그게 아마 송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확고한 좀 더 대다수의 지지를 못 얻는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송 대표를 송환용이라고 비아냥거리고도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그런 당내의 도전을 어떻게 해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송영길 대표가 최소한 여당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대한민국 좀 더 번영의 토대 위에 쌓기 위해서는 여야 진보 보수를 다 넘는 큰 국가적 의지에서 오늘 중대한 행보를 보여줬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벌써 국민들이 이념 지형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한 진영에 속해 있는 것을 굉장히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갤럽 조사에서도 보면은 발표도 보면은 이념 지형에서도 중도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진보 보수가 똑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중원을 누가 잡느냐. 우리 민주당의 여당 대표가 저런 행보를 보여줬으면 앞으로 우리 야당 대표 또 야당도 더 크고 더 진취적인 행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이끌어내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행보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동안 이제 해온 행적이 있으니까. 근데 문자 폭탄 이런 것만 하더라도 임기 초부터 그건 뭐 민주정치의 양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통령이 단호하게 끊어서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우리 당원들끼리 해서는 안 될 그 예의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든가 하는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자면 지금의 민주당의 혼선이 청와대의 방치, 청와대의 묵인, 청와대에 무슨 다른 뜻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검찰 개혁한다고 자신들이 자랑하던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2년 내내 그냥 그 난리를 피우고 또 뭐 피의자인 서울지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특별 대우하면서 수사하고 또 그리고 전월세 잡겠다고 그렇게 입법개혁하고 야당 이야기 하나도 안 듣고 야당 의안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했다가 그 국민들 전세 대란, 월세 대란 다 맞게 만들고 그런 와중에 사실 대통령께서 빨리 교통정리 했으면은 진작에 해결될 일이 많거든요. 이제 4년 차에 저렇게 모든 사실은 3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어떤 부심 동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으로 모든 중심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에서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국민과 야당 보고서 같이 협치해서 이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원내대표 선출이 됐어요. 김기현 원내대표. 대체로 양강 구도에서 김기현 원내대표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기현 원내대표 사실 상징성 있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네. 이제 울산시장 선거 바로 대통령 청와대 8개 수석실인가요 개입했다는 울산시장 선거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선거의 그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무리한 수사를 가지고 기소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지난 총선 때 다시 이제 좀 정치권에 복귀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이 정부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의 이른바 그 무리한 수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온건한 성품이고 또 실제로 판사 출신의 정책위 의장을 거치면서 우리 당에서는 상당히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원만하게 뭐 첫 말씀은 야당 대표니까 강경하게 하셔야죠. 하시지만 아마 여당이 협치의 태도로 나온다면은 상당히 능력 있게 정말 유능하게 협치를 이끌어 나갈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당초 많은 이 정치 분석가들이 전망할 때 권성동 의원하고 김기현 후보 양강 구도라고 얘기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그냥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결국에는 탄핵 주도 세력은 국민의힘에서 주류로 평가를 역시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이제 과도한 해석인데 네. 투표 구조를 보면은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비슷했습니다. 유이동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 두 분이 다 그 플랫폼이라든가 또는 기치라든가 또 네. 탈당을 했다가 복당했던 기록이라든가 비슷해 두 분이 표가 합쳐졌으면 아마 1등 했을 겁니다. 1등 했는데 다 34표씩이 공교롭게 그렇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1차에 됐던 34표, 그다음에 유이동 후보가 어떤 14표, 또 권성동 의원이 어떤 20표를 합치면은 34표씩 됐을 텐데 공교롭게 그게 이제 됐고 또 선거라는 것이 막상 이 100명, 101명이 이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친소관계라든가 또는 동정표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다이내믹스가 반영된 것이어서 뭘 그렇게 일도양단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탄핵과 관련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예, 제가 볼 때는 두 후보가 비슷한 컬러였기 때문에 그리고 캐치프레이즈도 비슷했습니다. 두 후보가 만약 단일 후보가 됐다면은 상당히 좀 이 표 구성에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결선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새 신임 원내대표가 청와대 그 보여주기식 오찬 제안을 거절한 이유입니다. 뻔하게 사실 얘기됐던 사안이지만 누굽니까? 결국에는 지난 2년 동안 이 무슨 뭐 검찰 개혁하겠다며 온 나라를 분열시키고 폭주 기관차처럼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그런 행보 자체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지금 뭐 국민적인 여망의 대상으로 좀 만들어 놓은 그런 역설적 결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사실은 뭐 그 며칠 사이에 여러 여론들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아마 좀 더 살핀다면은 이게 내가 사사로운 뭐 또는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모셨던 그런 사람을 일부러 해서 이 검찰 개혁에 내가 잘못됐던 그걸 되풀이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새로운 메시지를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법치를 정확히 지킬 사람이 중요한 거지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저렇게 해주놓으면은 이제 저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는 뭐 아무것도 지금 뭘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가서 사진 찍고 좋은 이야기 했고 늘상 이제 중요한 것은 이철희 수석 같은 분 또 비서실장이 여당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듣고 우리가 지난 주호영 원내대표 때도 그렇고 자주 청와대와 무슨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아니 무슨 뭐 예의도 없다는 이야기 답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그때 필요할 때 신속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제 우리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상당 부분 사실은 물밑 의제 조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가 준비하고 있는 가장 큰 의제는 역시 한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바라는 의제가 이런 겁니다. 국민들이 걱정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조율되어서 대통령과 상의된 뒤에 어떤 초당파적인 협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대목에서 식사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겠죠. 김호수 좀 이게 사실 여야 간에 협상할 대상도 아니고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를 이제 새로운 원칙과 전통을 당시에 만드셨거든요. 네.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여소야대라는 전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전국에서 만들어진 국회 협치 전통은 우리 당이 과거에 거의 180석 가까운 의석을 할 때도 지켰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80석 정도일 때도 법사위원장은 줬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 통해서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개선할 방법을 또 제안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게 송영길 대표의 한계일 테고 협치가 이루어지려면 과거 고 김대중 대통령 오늘 제일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국회의 협치의 원칙과 전통부터 복원하는 것이 오히려 큰 정치라는 길이었는데 그게 아쉽고 지금 뭐 여당 입장이 아마 지난해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깨맨 뒤에 그걸 다시 풀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감하게
원래 원칙과 전통, 우리도 이전에 180도 가까운 어석할 때 다 민주당이 양보하고 민주당이 그거 가지고 목리도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제도도 우리 개선책까지 내놨거든요. 그게 걱정이 된다면 이렇게 합시다까지 내놨는데 그런 개선책까지 논의하면서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우리가 사정할 문제가 아니고 여당이 저렇게 지고서 안 나겠다 한다면은 그건 뭐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고 그걸 계속 부정한 채 고수하려는 것으로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죠. 자, 야당에서는